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새로 오픈한 13차의 모델하우스 2개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그 맞은편에 있는 11차에 다시 왔습니다. 이 11차에 복층 자녀 세대가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오늘 또 다른 복층을 하나 더 소개를 할 건데, 일단 구조는 먼저 소개를 했었던 그 복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봤던 거 같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엄연히 평수가 좀 달라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그 자녀 세대 복층은 위아래가 77평, 오늘 복층은 8평이 줄어들은 69평입니다. 뭐 69평도 충분히 넓기는 하죠. 그리고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확실히 77평짜리 복층은 가격대가 조금 셌는데 오늘 복층은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도 좀 내려왔으니까요. 딱 요 정도 가격대에서 역세권에 일산에 있는 복층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복층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가 11차, 건너편이 13차. 제가 13차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12차는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실 텐데 12차는 파주 야당동에 있습니다. 야당동 현장도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한 3,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거기도 분양이 좀 많이 진행이 됐죠. 여러 차례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조만간 가서 또 다른 촬영하지 않은 세대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산에 공급되는 신축 빌라 현장이 이제는 거의 전무해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현장은 여기 11차, 13차 빼고는 다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 구조나 수납,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이 현장을 지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이 조금 빠르게 분양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일산하면 이 11차, 13차 현장을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이 없습니다. 촬영할 현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풍산역, 대형마트, 도보로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초중고도 가깝게 다 주변에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일산 신축빌라 현장이고, 나머지는 설명란에 또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필로티 주차 공간도 있고요. 바깥쪽에 주차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앞으로 공동 현관이 있지만 뒤로도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오늘 오랜만에 뒤로 돌아가서 탑승을 해 볼게요. 건물 뒤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뒤편의 장점은 계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을 사용할 때는 뒤편으로 탑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복층은 4층이니까요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9평, 실상 면적은 위아래 확장 포함해서 69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 양쪽에 신발장이 3칸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다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여닫이 문인데 양쪽 다 개폐가 가능합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일괄초동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방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방 크기가 괜찮습니다. 침실로 쓰기에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었던 그 77평짜리 복층은 들어왔을 때 양쪽에 방이 있는 건 똑같았거든요. 근데 방 크기는 더 넓긴 하지만 이 현장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이 북박이장이 매립돼서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이 먼저 소개했었던 그 자녀 세대 복층보다 방 크기는 좀 줄었지만 안쪽에 이렇게 북박이장 형태가 아니고 매립해서 드레스룸 형태로 수납 공간을 확보해 놨다는 거, 요게 면적은 줄었어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복층 자녀 세대 두 번째 타입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방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그냥 침실로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두 번째 방도 며칠 전 소개했었던 그 자녀세대 복층보다는 방 크기는 줄어들었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이 좀 작아져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 이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그런데 확실히 먼저 소개했었던 그 복층이 많이 깊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 욕조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환기창도 있었고요. 하여튼 공간이 2배 정도 더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사이즈로 축소가 됐어요. 이제 면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은 이제 조금 축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변기엔 비대 있고요.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이렇게 샤워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안쪽은 우드 타일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로 구간에 보면 이렇게 수납장을 또 채워놨어요. 그래서 기본 수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었던 그 자녀세대 복층이나 지금 두 번째 이 자녀세대 복층이나 거실 폭이 여기도 지금 5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복층이나 거실 자체는 정말 많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m가 넘는 거실 거의 없는데 여기는 5m가 넘고요. 실링 팬, 그리고 전열 교환기, 에어컨 옵션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인데요. 11차나 12차나 13차나 창호는 전부 다 KCC 이중창을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13차에 가서도 똑같고요. 그리고 방향이 동향이면서 이 옆에 건물은 있는데 가운데가 터져 있어서 뷰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도 다행인 건 가운데가 터져 있다라는 거. 제가 먼저 소개했었던 복층이 여기였어요. 여기. 이 집은 이 바로 앞에 집이 있으니까 조금 뷰가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 집은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면적은 한 8평 줄어들었어도 수납도 다 돼 있고, 거실도 충분히 넓고요. 뷰도 살아있고, 가격도 낮고, 이래서 이 집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인데 주방에서도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일단 가로 세로 폭이 다 충분히 넓어요. 그리고 식탁도 원하는 사이즈 놓고 쓸 수 있습니다. 6인용도 충분히 들어가는 식탁 자리니까요. 조금 길게 나와도 상관없다 그럼 8인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주방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귿자로 생긴 건 첫 번째나 두 번째 복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수납도 많이 가능하고 냉장고 세대 기본 옵션이고요. 홈바처럼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그리고 후드는 그 위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는 보조 쿡탑도 있고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아직 설치 전인데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자녀세대 복층에는 이런 수납 공간이 하나가 주방 쪽에 더 있어요. 저쪽 타입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타입에는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팬트리로 활용이 가능한 수납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다. 이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맞은편의 다용도실은 똑같이 있어요.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도 계단 아래쪽 자리라서 공간의 여유가 좀 많습니다. 안쪽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넓게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 이국 가스레인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보조 개수대가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무튼 보조 주방까지 있고 다용도실이 넓은 건 이번 타입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 다른 건 저기에 팬트리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래서 주방의 수납이 조금 더 넉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에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안방의 모양이 똑같아요. 첫 번째 제가 자녀세대로 소개했던 그 복층의 안방이나 여기나 지금 모양이 똑같죠. 인테리어가 똑같이 되어 있고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이 방도 안쪽까지 길이가 5m가 넘는 굉장히 넓은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쪽 공간은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입맛에 맞는 공간으로 연출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가운데는 좀 터져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 안쪽에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문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유리 파티션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 있고요. 바로 옆에 드레스룸 공간. 이번에도 드레스룸 공간은 많이 넓어요. 첫 번째 그 자녀세대 복층도 드레스룸이 안쪽까지 굉장히 깊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는 화장대 있고요. 여기서부터 행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장 있고요.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공간도 꽤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의 수납은 첫 번째 자녀세대 복층이나 두 번째나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환기창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을 다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면적이 줄어들었어도 수납이 잘 되어 있고, 주방의 수납도 넉넉하고, 그래서 이번 타입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계단 사이즈는 일반적인 이 복층 빌라에서 볼 수 있는 계단 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단은 여기서 한번 틀고요. 그리고 거의 다 올라와서 한 번 더 틀어서 두 번 틀어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올라오면 복층에서는 조금 평수가 느껴져요. 여기가 조금 확실히 축소가 되긴 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들 건데, 일단 여기도 굉장히 넓긴 넓습니다.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따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즈 보시면 꽤 넓은 공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거실 라인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주방도 따로 있습니다.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자, 보조 주방을 이렇게 보면 확실히 첫 번째 자녀세대 복층하고 좀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첫 번째 그 자녀세대 복층은 여기서부터 저쪽까지가 뻥 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었는데 여기는 이제 가운데가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작은 보조 주방은 아니지만 무튼 첫 번째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어요. 자, 한쪽에 보조 주방 쪽에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개수대, 보조 쿡탑, 2구 전기레인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환기창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주방을 봤고요. 여기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층 방들도 충분히 넓었는데요. 복층의 이 첫 번째 방, 또 많이 넓습니다. 여유가 느껴지는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아래층에 안방 있죠? 안방보다는 작지만 보통은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일반적인 신축 빌라에서는 안방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 정도니까 방은 꽤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복층의 욕실. 복층의 욕실은 이번 두 번째 자녀세대 복층도 많이 넓어요. 안쪽까지 깊이도 되고요. 요 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욕조 좀 큰 거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환기창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복층 욕실도 넉넉하고요. 복층의 층고 높은 쪽이 2m 10 정도 되고요. 이렇게 낮아지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1m 95 정도 되니까요. 복층의 층고는 성인도 다 서서 있을 수 있고요. 건너가 보면 이제 두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침실도 사실 많이 큰 건데요. 그 첫 번째 자녀세대 복층 소개할 때 제가 큰 방 말씀드리면서 정말 엄청나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 방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도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닙니다. 여기도 많이 넓은데 그 첫 번째 자녀세대 복층의 큰 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비교는 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 두 개는 어쨌든 다 크다. 여기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끝으로 테라스로 나가보면 두 번째 자녀세대 복층 테라스에서는 첫 번째하고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단 좌측편은 옹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옆세대 간섭은 없지만 앞을 봤을 때는 빌라 두 동이 보이고, 좌측편에 있는 빌라에는 테라스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측편에 있는 빌라 동에서는 테라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는 조금 마주칠 일이 있지만 다행인 건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볼 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쪽은 조금 마주칠 염려가 있고요. 건너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으로 가보면 이 옆에 또 다른 빌라가 있고 테라스 쪽하고 이렇게 마주칩니다. 그래도 여기는 다행인 건 여기만 이렇게 막으면 이쪽은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첫 번째 자녀세대 복층에서는 완벽했거든요. 옆 세대 간섭도 전혀 없고 앞 세대도 마찬가지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녀세대 복층에서는 요동하고는 조금 마주칠 염려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된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어쨌든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테라스에 전기 콘센트, 수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이번 타입도 똑같고요. 바닥 타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테라스인 건 맞는데 살짝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자녀세대 복층하고 두 번째 자녀세대 복층하고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11차의 자녀세대 복층까지 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13차하고 11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녀세대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여기가 작년 한 8월쯤 오픈을 해서 이제 분양이 거의 90% 정도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의 분양가하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이 현장의 분양가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평수는 어차피 같고 내장재도 거의 뭐 비슷하니까 조금 가격이 낮은 집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11차의 자녀 세대를 봐야 되고요. 나는 무조건 신상이 좋고요. 좀 업그레이드 된 집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높아도 13차 가셔가지고 여러 타입도 둘러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다 둘러보고 싶다 이러시면 연락 주셨을 때 제가 상담해드리고 다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